이민 관련돼서 또 안 좋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이민 정책도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안 좋은 악재가 부동산 가격이죠. 제가 부동산 가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작년에 이제 변경 이민법에 관련돼서 뭐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라고 작년에 예고한 게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졸업생 비자죠. 졸업생 비자를 35세로 제한을 하겠다. 그런 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35세로 제한을 하는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는 이민자들이고 뭐 유학생이고 워킹 홀리데이고 막 들어오니까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임대료도 폭등을 하고 뭐 동부 쪽에서는 돈이 있어도 집이 없어가지고 텐트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여기 퍼스 같은 경우도 이 근교 캠핑장에 자리가 캠핑장에 그 뭐 자리가 없답니다. 그냥 몇 주째 예약이 꽉 찬 상태로 풀리북이라고 하는데 그 풀리북이 관광객들 때문에 예약이 꽉 찬 게 아니고요. 지금 집이 없어갖고 거주할 곳을 못 찾아서 있는 사람들로 예약이 꽉 차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부동산 가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는 정부에서도 졸업생 비자 그리고 학생 비자를 제한을 거는 겁니다. 1차적으로 연초부터 학생 비자에 대한 제한을 좀 많이 걸었어요. 많이 걸다 보니까는 학생 비자가 거절된 사례도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일시적으로 집값이 한번 집값이란다 그 임대료 렌트비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소폭 하락하는 것도 보여지기는 했어요. 근데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한 0.5% 호주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뭐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는 다시 또 호주 전체적으로 보니까는 한 2%에서 5% 정도 렌트비 인상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졸업생 비자에 제한을 걸어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1차적으로는 이제 학생 비자를 못 들어오게 막았다라고 하면은 2차적으로는 이제 여기 현재의 학생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졸업생 비자를 35세로 제한을 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35세인 이유도 제가 봤을 때는 저거예요. 35세 이하는 여기서 렌트보다는 쉐어로 살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35세가 이상인 사람들일수록 뭔가 이제 한국에서 벌어놓은 돈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뭐 호주에 와서도 렌트비를 낼 정도의 수준으로 들어오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니까 지금 렌트를 해서 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이제 호주 정부에서는 내쫓으려고 하는 거죠. 너 나가, 좀 나가. 그래서 아마 35세 졸업생 비자 제한이 조금씩 걸어질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악재가 나온 게 뭐냐면은 작년에 예고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에 이제 졸업생 비자에 관련된 것도 예고를 했던 거고 그와 같이 예고했던 게 이제 그 취업 비자, 취업 비자에 관련돼서도 예고를 했어요. 뭐 취업 비자를 뭐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 뭐 그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사실 뭐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렇게 예고가 나온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는 그게 초안 그런 게 나왔나 봐요. 갖고 그 이제 이 이민 관련 유학 관련해서 이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몇 개를 보니까는 일단은 제가 일단 정부 사이트를 찾아본 건 아니고 그런 유튜버들 거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는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확정된 게 있고 확정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거는 이거는 이제 직업군으로 호주에서 계속 이민을 받겠다라고 확정이 된 거, 이제 이런 부분은 이민을 받지 않겠다라고 확정이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아리까리하다. 이거는 조금 더 봐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보류 상태인 거죠. 보류 상태인 직업군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조금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존에는 사실 의학 관련돼서는 다 받아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의학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배제를 몇 개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임산병리학, 그리고 카이로프락틱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약사도 보니까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네럴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한국으로 치면은 일반 그 약국에서 있는 약사, 이런 약사는 계속해서 이민을 받고, 그 외의 약사는 이민을 받지 않는 걸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약사가 그 일하는 약사 하나는 이렇게 하스피를 약사라고 하는데, 그냥 연구직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병원에서 근무하는 그 제조하는 약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약사분들은 이민을 또 받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게 가장 큰 이슈인데,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호주에서 4년제 대학 학사, 석사, 박사 이런 쪽으로 나온 사람들은 어지간하면은 다 이렇게 받아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4년제를 나왔어도 이런 부분은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잘라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컴퓨터 관련돼서도 웬만하면은 다 받는 분위기였었는데, 이번에도 뭐 보니까는 그래픽 디자인, 하여튼 이렇게 컴퓨터 중에서도 디자인 계열은 안 받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보안 시스템 관련은 보류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류라고 나온 게, 보류 중에서는 아예 이제 빼버릴지 안 빼버릴지 보류가 되는 게 있고, 이게 뭐 완전 뭐 하위 직업군, 더 높은 직업군, 이게 꼭 받아야 될 직업군으로 분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또 보류가 있대요. 근데 이 그 컴퓨터 보안 이쪽은 그런 부류의 보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높은 직업군으로, 꼭 받아야 되는 직업군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일반 직업군으로 갈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컴퓨터 보안 쪽은 뭐 어떻게 됐든 전망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 간호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목 관련은 사실 한국에서 토목 하면은 이렇게 대우가 그닥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토목 하시는 분들은 영어 좀 하셔갖고 호주로 넘어오시면은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토목이 한국에서 연봉 한 3천, 4천 하나요? 제가 대학교 때는 토목이 연봉 한 2천에서 2,500 사이였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연봉이 토목은 1억이 넘기 때문에 한국에서 토목 전공하시는 분들은 경력 채워가지고 호주 쪽으로 넘어오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간호도 마찬가지죠. 간호도 한국에서 경력 어느 정도 채워가지고 넘어오시는 거를 준비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것도 경제 좋을 때 들어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호주에 들어와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준비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그 학업과 경력을 채우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호주 경제가 지금 안 좋으니까는 사실 취업의 문도 점점 좁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받기에는 취업문이 더 좁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뭐 토목이라든가 간호라든가 준비해갖고 경력을 딱 호주 정부가 원하는 그 경력까지 딱 채워놓고 영어 점수 딱 해놓고 지금 만들고 계시면은, 다시 이제 경제가 호전이 됐을 때, 이제 취업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취업 비자로 바로 들어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호나 토목은 생각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꾸준히 영어랑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 보안 이쪽도 마찬가지죠.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 뭐 이런 쪽은 그냥 약간 좀 노멀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자인 쪽은 이제 완전 아웃 시키는 걸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4년제 같은 경우, 4년제나 아니면은 뭐 석박사 같은 경우는 IELTS 점수가 일단 7.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영어 점수가 밑바탕에 깔리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꾸준히 준비를 하시면은, 한국에서 준비를 하시면은 호주 경제가 다시, 아니면 세계 경제가 다시 호전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취업 비자로 바로 들어오셔갖고 호주에서 바로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호주를 들어오시기보다는 한국에서 경력도 만드시고 학업도 이어가시고 영어 점수 무조건 7.0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는 이제 직업학교 직업군입니다. 직업학교 직업군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요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건축 관련된 직업군, 뭐 자동차 정비 이런 직업군들이 있죠. 이런 게 대부분이 이제 직업학교 관련된 직업군들인데, 이 부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일단은 영어 점수가 이제 졸업생 비자로 가려면은 6.5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도 사실 6.5점 이상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사실 직업학교 직업군은 한국에서 막 경력 조건을 만들었다고 해서 만들면은 사실 올 수는 있죠. 뭐 타일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직업 그 요건에 충족하면은 여기 현지에 있는 한인 업체, 한인 사장분들이 운영하는 타일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타일이나 유리 쪽은 한국에서 그렇게 준비하셔갖고 영어 점수 6.0 이상 맞추시면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이제 분류되는 직업군들 중에서 이게 뭐 요리는 현상 유지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리만 현상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빠진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차일드 케어가 빠졌고요. 이거 확실하게 빠진 것들입니다. 차일드 케어는 확실하게 빠졌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가 확실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는 이제 호주에서 직업학교를 다니더라도 사실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좀 멀어졌고요. 그리고 보류 상태인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보류 상태인 직업군이 깜짝 놀랄만한 게 건축이 들어가 있어요. 건축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게 뭐 목수, 타일, 벽돌, 페인트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보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보류 상태니까는 추이를 보고 일반 직업군을 포함을 시킬지, 그러니까 이민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제가 지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건축 기술 중에 3D 프린팅이라는 건축 기술이 새로 생겼잖아요. 한 2년, 3년 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법적인 제한 때문에 현재 시공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합법적으로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호주 관련해서, 호주에서 이 3D 프린팅 건축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 이거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호주에서 3D 건축에 대한 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진짜 타일이나 뭐 목수, 그 다음에 여기 뭐 페인터 이런 사람들이 사실 더 이상은 필요 없는 직업군이 되거든요. 그러다 기존에 있는 직업군들만으로도 인원만으로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3D 프린팅으로 하면은 건축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주에서는 집 짓는데 대략 한 1년 정도 걸린다라고 했는데, 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집을 지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늦게 걸려도 한 달 정도면은 사람이 입주할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을 짓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호주 부동산 가격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건축 부분이 보류 상태가 되지 않았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3D 프린팅 건축이 호주에서 이게 합법화되어 된 거라면은, 이거는 이제 건축 쪽에서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은 좀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죠. 사실 이 직업군이 바뀌면은 저도 상당한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있는 직업 학교에서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직업군이 요리밖에 없어요.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직업군이 요리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그 뭐지 전공은 이제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직업학교 입장에서도 약간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보류로 빼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지금 전공을 사실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전공을 지금 뭐로 바꿔야 될지도 지금 고민입니다. 사실 건축 부분 사실 뭐 건축 부분이 빠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멘붕이 올 거예요. 대부분이 건축 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니까. 예, 저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네요. 상황이 점점 안 좋게 바뀌는 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호주 정부가 이렇게 뭐 사전 예고제를 시행을 해주니까 그래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다라고 미리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될지 안 될지 뭐가 될지 빨리빨리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이런 것들을 한번 염두를 해 보시고 그리고 관련 정보를 또 한번 찾아보시고 하셔갖고 전략을 어떻게 짤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을 원하시는 분들 모두 이민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